그 다음에 서고 이동영 선생은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서고 이동영 선생이야말로 임시정부를 처음부터, 이분이 이제 1940년에 돌아가시긴 하지만은 임시정부 태동에서부터 1940년까지 꾸준하게 임시정부를 끌어오고 뒤에서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동영 선생인 거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 이동영 선생이 없었다면 백범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이동영 선생이 특히 백범 선생의 멘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숨은 멘토 이동영, 이렇게 잘 알려져 있던 인물입니다. 서고 이동영 선생은 고향은 지금 천안에 있는 지금 독립기념관 근처에, 거기서 이제 태어나셨는데 대대로 이제 벼슬을 했던 그 집안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외지에서 벼슬도 하고 했는데, 일찌감치 그 근교에 있던 분들은 대개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분도 이제 독립협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서고 선생이, 이동영 선생이 실제로 이 관계, 그 다음에 이런 그 계몽 활동, 여기에 투신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사실은 무감 이종일 선생의 제국신문에 사설을 실으면서입니다. 이 무감 이종일 선생도 보통은 잘 알려지지 않는데, 저 무감 이종일 선생이야말로 오늘날의 3.1운동, 국내에서 3.1운동을 태동시킨 그 장본인이 바로 이종일 선생이죠. 물론 저분은 천도교 교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손병희 선생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그 손병희 선생의 측근이었던 오세창, 권동진,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계속 설득해서 손병희 선생을 움직이게 해서 손병희 선생이 3.1운동을 앞장서서 나설 수 있게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천도교 안에서도 독립을 청원할 것이냐, 독립을 선언할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논란을 했어요. 그때 바로 저 무감 이종일 선생은 무슨 소리냐, 독립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독립 선언, 3.1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장본이죠. 이게 역사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뒤에서 이 이종일 선생이야말로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뒷배경이 됐던 인물이죠. 그 외에도 이제 서고 선생은 주로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상동교회라는 것은 그 남대문에 있는 그 전덕기 목사가 주재하고 있었던데, 상동교회 안에 상동청년회,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대 서울에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회영 선생이라든가 그 가족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무장 활동했던 분들이 여기에 대한제국 무관이었던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동교회와 이것도 잘못됐네요. 상동청년회입니다. 상동청년회,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동영 선생은 1906년에 이상설 선생과 같이 망명합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나죠. 을사늑약이 일어날 때 많은 지식인들은 이미 대한제국은 망했다, 이미 어느 정도 다 느꼈죠.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서 활동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젊은 사람들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제일 처음에 나간 분이 바로 이상설 선생입니다. 이상설 선생인데 나중에 임시정부가 성립되기 직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임시정부에 참여를 못 하셨는데, 이상설 선생이 많이 살아계셨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의 최고 수반이 되었을 분이 이상설 선생이다 하죠. 우리 이상설 선생 잘 아다시피 헤이그 밀사의 정사로 갔던 분이죠. 바로 이상설 선생하고 망명을 해가지고 서전서숙을 북간도 용정촌에 설립하죠. 여기서 한참 서전서숙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1907년에 헤이그 밀사를 파견할 때 고종 황제가 직접적으로 이상설을 지목해가지고 헤이그 밀사로 보내는 바람에 서전서숙을 더 이상 못하고 이상설 선생은 헤이그 밀사로 가고, 결국은 그 뒷배경이 이상설 선생이었는데
배경이 없다 보니까 서전서술은 1년 만에 폐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같이 참여했던 이동영 선생이 결국 이상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쪽에 같이 있지 못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신민회에도 가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회영 형제와 같이 서간도로 망명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신흥무관학교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신흥무관학교에 관여를 하다가 1913년에 국내에서 이회영, 이시영, 이동영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러 첩자가 간다. 피신해라. 이런 연락이 오니까 이시영 선생은 북경으로 피신하고 그 다음에 이회영 선생은 거꾸로 국내로 오히려 비밀리에 피신을 하고 그때 이동영 선생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대정교를 입교해서 대정교 포교 활동을 겸해서 여기서 이제 그 러시아 지역의 그 건어패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나중에 만주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한독립선언, 무어독립선언에도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성립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임시정부로 이시영 선생과 달려갔던 분이 바로 이동영 선생이죠. 그래서 첫 초대 임시의정은 초대 의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동영 선생이 이때 이미 5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 치면 50대 초반이면 그냥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도 있고 관록도 있고 그런 분이 가서 임시정부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면서 임시정부 젊은 사람들을 통제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무총리 취임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승만 박사가 오지 않고 저갈 때 임시 대통령 대행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서 나중에 주석이 되고죠. 주석이 되고 주석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그 서고 이동영 선생이 많이 한 게 있어요. 임시정부에서 주석도 여러 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장도 여러 번 하세요. 왜냐하면 할 사람이 없을 때 대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나서서 세울 분이 이동영 선생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동영 선생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불구하고 흔쾌하게 그 자리에 나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영 선생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자리에 나설 사람이 없을 때 항상 이동영 선생이 자임해서 나가서 그런 책임을 지고서 그거는 뭐 이동영 선생이 벼슬을 좋아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런 자리에 나가서 책임질 일들을 맡아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동영 선생이 임시정부에 끝까지 이렇게 있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임시정부의 위상이 상당히 흔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가장 원로 중에 한 사람이면서 임시정부에 실제로 그런 것을 이끌어가고 뒤에서 멘토를 해주고 했던 그분이 바로 서구 이동영 선생입니다. 근데 우리 독립운동사에서는 이동영 선생도 잘 알려지지 않죠. 더군다나 이동영 선생 1940년 기강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방 후에도 알려지지 않고 또 해방 후에 뭐 독립운동 얘기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동영 선생도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나중에 포상하는 것도 3등급에 보면은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고의 임시정부 수반을 했던 그것도 여러 차례 했던 이분이 그 독립운동 거기에서 3등급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럼 1등급 이런 분들을 1등급 안 주면 누구를 1등급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